네, 안녕하세요. 토요지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활용, 제도 및 설계,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징 부품에 대해서 부품 번호 및 표면 거칠기, 기하 공차까지 넣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시는 여기 도면, 기어박스 도면의 조립도에 해당하고, 우리가 지금 1번 하우징에 대해서는 그 외형에 대한 형상 제도는 다 마쳤고, 그 다음에 치수 기입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치수기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죠? 공차까지 다 넣었다. 그죠? 여기 끼워 맞춘 공차하고 일반 공차들까지 다 이제 집어넣은 상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작업이 부품 번호 작성하는 방법, 표면 거치기 작성 및 설정하는 방법, 기하 공차 작성 및 설정하는 방법, 케이스 규격집 및 캐드 명령어 활용 방법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명령어 단축키 리스트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스트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예제들이나 도면 등은 파일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영상 하단에 URL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잠시 돌아오시고요. 특별히 여기 1번 하우징 부품에 대해서는 도면 해독을 이제 이전에 수업 한 2번 했었을 때 설명 좀 드린 바가 있어서 특별한 내용은 없고, 곧장 여기다가 이제 부품 번호 넣고 표면 거칠기하고 기하 공차까지 넣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도면 왼쪽 상단에 보면 여기엔 또 빈 공간이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부품 번호 먼저 넣을게요. 여기 1번이라고 돼 있죠, 그죠? 1번 부품이니까요. 자, 여기다가 C 엔터 치시고요. 원으로 여기 동그라미 하나 만들어서 여기 1 하나 텍스트로 넣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 엔터, 콩 찍고, 여기가 지름 12파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DDI 엔터 쳐서 여기 12파이짜리 원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근데 여기 부품 번호에 들어간 여기 동그라미 사이즈도 여기 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12파이로 하는 것 뿐입니다. 정해진 바는 없고 그냥 12파이로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문자 숫자 1을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명령어는 T 엔터 텍스트로 넣고요. 여기 클릭 박스로 하나 잡고, 숫자는 1 적어 주시고 여기 드래그 한 다음에 폰트는 5로 바꿔 주겠습니다. 5라고 좀 키워 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아무데나 클릭 하시고, 자, 무브 기능 M 엔터 쳐서 클릭 엔터, 얘를 이제 중심에 조금 데리고 오시면 되겠죠. 중간에 갖다 놓고. 되셨죠? 자, 그러면 부품 번호는 자 만들어졌고, 그 다음 순서로 이제 표면 거칠기를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놓겠습니다. 표면 거칠기 이제 큰 것들, 이 도면 전체를 핸들링하는 이 표면 거칠기를 여기다가 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표면 거칠기는 또 내부에다가, 내부 위치에다가 좀 이제 위치시키고, 여기 전체 도면에 대한 핸들링 표면 거칠기는 여기다가 먼저 줬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기호적으로는 좀 크고, 이쪽에 이제 안에 이런 정면도 좌측면도 평면도에 들어가는, 만약에 들어가게 되는 표면 거칠기는 조금 사이즈를 좀 작게 하고, 그렇게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표면 거칠기 만드는 방법은 이제 여기 보시면 됩니다. POL이라고 폴리곤으로 이제 만들 거예요. POL이라고 엔터 치고요. 자, 그리고 6면이라고 해서 6이라고 숫자를 주고, 아무데나 콩 찍고요. 외접으로 클릭해 놓고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7이라는 숫자를 주시죠. 7 주시면 이렇게 커지고요. 라인 L 엔터 치시고, 모서리 대각선 모서리 위쪽 대각선 모서리 연결 ESC 엔터. 자, 수평으로 또 대각선 연결하고 ESC. 자, 트림으로 요거 다 잡으셔서요. 여기 커팅 여기 커팅 여기 커팅 ESC. 자, 그 다음에 요 바깥쪽에 필요 없는 선은 이레이저로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이 도면에 공통된 표면 거치기는 여기다가,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나 두고요. 두고 이제 생각해 볼게. 지금 이 기어박스의 이 하우징 이 부품에 대해서는 이게 생긴 게 이게 둥글둥글하죠. 둥글둥글, 여기 둥글둥글, 여기 둥글둥글, 이렇게 둥글둥글둥글둥글둥글, 이렇게 둥글둥글한 모습들은, 모양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기계 가공품 중에서는 이게 주조품에 해당합니다. 둥글둥글하게 이제 다 깎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깎는 것보다는 쇳물 부어가지고 이 틀에다가 이 틀을 그냥 뽑아내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게 또 경제성을 따져야 되지만, 경제성은 따지겠지만 우선 형태적으로는 이건 주무품으로 보기 때문에 기호는 이런 기호를 쓸 거예요. 이제 국자에 건더기 해가지고 기계 가공면이 있긴 하지만 일단 형태적으로는 주물품이기 때문에 더러운 부분들은 털어내는 형태의 표면 거치기 값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W, X, Y 해가지고 세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괄로 쳐서 추가시키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호가 없이, 여기는 어떤 기호가 없이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집어넣을게요.
이게 탄탄탄으로 집어내야 되는데 이게 탄탄탄이라고 하는 그 C 이게 원 명령에서는 단축키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접선 반지름까지만 있어요. 자, ESC 누르고 탄탄탄으로 원을 붙이려면 상단에 가면 원 역삼각형 누르시면 여기 접선이라고 이걸 클릭을 하셔야 돼요. 아이콘을 클릭해 놓고 여기 동그랄 때 클릭, 여기 동그랄 때 클릭, 여기 동그랄 때 클릭하면 여기 생기고 이 뚜껑은 조금 이따 열게요. 자, 그래 놓고 요거를 오른쪽으로 일단은 3개만 좀 일단 하나 복사해 놓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뚜껑을 열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기호의 의미는 뭐냐면 표면 거칠기, 물론 제가 동영상 찍어 놓은 것 중에 그 표면 거칠기 만드는 방법이나 좀 특별하게 좀 더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꼭 참고해 주시고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이 다뤄줬을 텐데 이제 얘는 이런 의미라 그랬죠. 얘는 이런 의미예요. 이 부품 자체는 만들기는 이제 주조 쇳물 부어서 만드는 부품이기 때문에 얘 자체는 더러운 부분만 털어내는 어떤 의미예요. 얘가 이제 어떤 주물품으로 만들어졌으면 사실 이게 딱 반듯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주물로 뜨게 되면 물론 형상은 이렇게 잡아서 나오지만 이게 다 약간 거친 면, 되게 상당히 거친 면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거친 면들 그대로 나올 뿐 아니라 이런데 조금 이제 주물 덩어리들이 약간 이렇게 뭉쳐져 있거나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다닥다닥. 그런 부분들을 그 부품 제품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부품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더러운 부분들은 쇠브러시나 이런 것들, 에어건 이런 것들로 좀 풀어줘라라고 그렇게 의미 주는 표면 거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러운 부분들은 털어내는 정도의. 그 다음에 형상은 그대로 이 형상을 쓰고 더러운 부분만 좀 털어내는 정도의 표면 거치기를 의미할 때 이제 이런 의미를 씁니다. 근데 이걸로만 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우징은 이것만 이렇게 덩글덩글하니 쓰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 베어링이 들어가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죠? 여기 베어링이 들어가는 중요한 부분도 있고 커버가 이런 면에도 닿잖아요. 조립도면을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베어링이 이쪽 안쪽 내경으로 들어가고 커버가 여기 막 닿기도 합니다. 그럼 면은 그냥 그 주물품 그대로의 면을 쓰면 안 되고 기계 가공이 좀 필요하죠. 특히나 베어링은 이게 정밀 부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급이 다른 표면 거치기를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표면에 붙는 것도 커버의 이쪽 면하고 본체 이쪽 면이 서로 맞닿잖아요. 맞닿고 접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표면 거치기도 조금 더 곱거나 좋아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여기는 없지만 분명히 얘가 밑에 볼트 구멍이 있다는 소리는 요 면을 바닥면을 어딘가에 이렇게 붙여서 쓰겠다는 거죠. 바닥에 붙일지 벽에 붙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봐서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 이 바닥도 어딘가에 붙여서 쓰겠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를 좀 보면 이제 표면 거치기 값은 좀 개별적으로 좀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게 기계로 가공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면들하고 요 윗면도 그렇죠. 여기 폴트가 들어갈지 니뿔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요 면도 조금 고와야 될 것 같고 저 오른쪽도 또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요 표면도 표면 거치기 값은 좋아야겠죠. 요 바닥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도면 봐서는 이 윗면도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분명히 와셔가 끼워지고 이렇게 볼트가 들어가지 않을까? 제 생각엔 평와셔가 끼워질지 뭐 스프링 와셔가 끼워질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여기도 볼트가 끼워지는 이 바닥면도 표면 거치 값은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둬버리면 체결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면들은 조금 다른 면에 비해서 이렇게 주물품 그대로의 면을 이 면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기계 가공면으로 써야겠죠. 그리고 여기 축이 결국은 여기 축이긴 한데 여기는 왼쪽은 여기 푸시가 들어가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도 조금 기계 가공해야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 오른쪽도 똑같은 의미고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둬서 공통적으로는 주물로 만든 주물품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가공면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WXY를 쓸 건데 그냥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우선은 제가 조금 적어 볼게요. 카피를 해서 이를 카피해서 요 위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표면 거치기 값은 무조건 소문자 적어 주셔야 돼요. 소문자로 이거 폰트는 요거 5라고 아까 만들었죠. 요거 복사해서 여기 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 Y까지 적을 텐데요. 이거를 일단 이렇게 이제 적어 놓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 물론 공통적으로는 이거 주물품이니까 주물품 그대로 쓰되 더러운 부분만 털어낸다라고 하는 표면 거치기를 주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여기 W급, X급, Y급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얘를 이렇게 쪼르르미 놔둬버리면 안 되고요. 괄호로 이거는 바깥쪽에 전체적인 거, 그 다음 내부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요거 괄호 치고 조금 구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카피로 W를 복사하셔서 한 칸 내리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그 다음에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을 클릭한 상태에서 쭉 조금 당겨내세요. 적당하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예, 괄호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고 컴마 컴마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시고 예, 되셨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무브 약간 하고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건 요렇게 좀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바꿀 게 있는데 뭐냐면 얘들은 지금 다 외형선으로 만들었어요. 외형선 다 이거 외형선이죠. 근데 이제 요런 기호들 있잖아요. 요런 부품 번호하고 이 기호들은 외형선이 아니고 얘들만 이 4개만 따로 잡아서 얘들은 여기 상단에 가보면 레이어에서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일반 주소가 있거든요. 요거를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잠깐 볼까요? 레이어에 잠깐 가면 우리가 일반 주소는 색깔은 제가 좀 임의로 바꿨지만 0.35짜리 요거 쓴 거예요. 외형선 0.5였고요. 그런 차이를 조금 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가중치로 좀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거 가중치 누르시면 선에 굵기가 나오는데 이건 외형선이고 얘들은 일반 주소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근데 텍스트니까요, 그죠?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되고 요건 끄고요. 자 그러면 공통적인 거는 만들었고 이제 세부적인 걸 집어넣을 때 이거 덩어리 하나하나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붙여서 써야 되거든요. 이런 데다가 붙여서 막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막 써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게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6, 7, 8, 뭐 10군데 들어간다 치면 도면에서 얘밖에 안 보입니다. 치수가 눈에 안 들어오고. 이해되셨죠? 치수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표면 거치기가 눈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사이즈는 좀 적당히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얘 사이즈 이렇게 3개 카피를 해서 데리고 오고요. 데리고 와서 얘를 좀 스케일을 좀 낮출게요. 스케일 SC라고 하죠. SC 엔터 치시고 이렇게 잡고 엔터 X 밑에다가 클릭한 상태에서 0.6 즉 60%로 좀 낮춥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자를 제외하고 여기 선들, 이거 지금 유형선일 거잖아요. 이 선은 레이어상에서는 가는 실선으로 사이즈는 조금 줄여주시죠. 텍스트는 그대로 두고요. 일반 주소로 두고 요 밑에 있는 얘들, 표면 거칠기에 해당하는 이 기호 형상들만 여기 일반 주소로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방향은 이게 동서남북으로 더 만들 텐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표면 거칠기를 어떻게 붙이는 거는 좀 이따 설명하긴 할 텐데 미리 설명하면 여기 끝부분 있죠. 여기 말고요. 여기 말고 여기 끝부분이 공구의 이 끝, 즉 공구의 이 날 끝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붙일 때는 가령 이 바닥면에 대해서 표면 거치기를 붙일 때는 이렇게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X급일 텐데 얘를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요. 이게 이 끝이 여기 끝이 날 끝이라 그랬죠. 그 말은 어쨌든 이게 어떻게 가공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죠? 지금 이거 봐서는 어떻게 가공될지는 잘 모르시겠잖아요. 어쨌든 얘를 뒤집어서 가공하겠죠. 얘를 뒤집어서 이쪽 바닥면을 이렇게 가공해야 되겠죠. 가공을 하더라도 공구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얘를 뒤집어서 공구가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얘는 이렇게 오면 안 되고 위치상으로는 얘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두는 게 맞는 설정법이에요. 적용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뒤집어서. 공구 끝이 이렇게 와서 가공하니까요. 그러면 이 윗면을 가공할 때는 어떻게 가공하겠습니까? 이 윗면은. 당연히 방금처럼 공구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방향적으로는 공구 끝이 이 끝이 어디로 옵니까? 얘 이렇게 올라타면 되는 거 맞죠? 요 위로. 이건 요 방향 맞죠? 바닥면은 뒤집어야 되고. 그 개념을 좀 이해하셔서 일단 이거 지울게요. 생각하시면 그러면 뒤집은 것도 있어야 되고 왼쪽으로 누운 거 오른쪽으로 누운 거 이제 각각 누운 위치에 따라서 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동서남북으로 어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자 AR 엔터를 치시고 드래그하고 엔터. 자 그다음 원형으로 두고요. 적당한 밑에 정도 좀 두시고 클릭을 하면 6개가 항목이 나올 텐데 상단에 가면 항목을 4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제 동서남북으로 만들어지죠. 얘가 배열 닫기 누르고 자 연관이 혹시 켜져 있다면 이거 꺼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꺼주세요. 그 다음에 배열 닫기 누르시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문자를 좀 바꿔야 되는데 잘 보세요. 문자가 세로 방향의 문자는 이렇게 같은 방향일 경우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얘도 가로 방향일 때도 문자가 서로 뒤집어져 있죠.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시 방향, 6시 방향 쪽은 이렇게 지워주고요. 요거 12시 쪽에 있는 요거 WXY를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하나 붙여놓고요. 자, 그 다음에 9시 방향에 있는 거 복사하셔서 이렇게 하나 붙여놓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같은 방향, 같은 줄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보이는 위치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는 방향 똑같이. 이해되셨죠? 자, 이제 얘를 이제 끌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많이 그려야 됩니다. 자, 요거 만들어 놓은 것도 제가 제공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제공할 거니까 그것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바닥부터 아까 설명했었는데 요거 바닥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바닥은 볼게요. 요 바닥면은 어디에 닿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벽에 닿을지 바닥에 닿을지 요 면은 어딘가에 닿아서 얘를 고정시키겠죠. 그러면 서로 맞닿는 거죠. 여기 요 면, 이 이 하우징의 바닥면하고 그 상대방의 어떤 지면인지 어딘지 그 면이 서로 맞닿는 면이죠. 이게 맞닿을 때 표면 거치기 값은 여기 X급으로 씁니다. 기계 가공을 하면서 그 서로 접촉하잖아요. 접촉하는 부분은 X급으로 이제 이해하시고 쓰시면 돼요. 자, 표면 거치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규격집 안에 보면 46번의 주소의 예 중에 표면 거치기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제 W급, X급, Y급 제가 이렇게 급으로만 얘기하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W, X, Y를 이제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실제로는 요 기호가 여기 숫자하고 대응이 돼요. 지금 이제 X급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3.2라는 숫자하고 대응이 되는 게 똑같다는 소리예요. X급이 3.2다. 설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이건 이제 시험용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X급을 3.2로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내용을 다른 게 보면 사실 그 X급이 좀 다른 어떤 값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값일 수도 있고, 이건 시험에서 이제 요구하는 건 이제 이런 거고. 자, 그럼 이 숫자가 어떤 의미냐면 중심선 평균 거칠기라고 하는 그 어떤 표면 거칠기의 값이 이제 여기 올라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도면에 표시할 때는 이제 W로 표시하고, 공통 주소 단위라고 하는 그쪽 그 내용을 적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같이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쓰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적지 말고 여기다가 그냥 숫자로 대응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3.2라고. 이걸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이렇게 쓰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이 숫자를 이렇게 써서 갖다 붙이면 이게 이제 약간 부분적으로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이 도면상에서 보면 숫자가 당연히 어떤 치수나 어떤 의미를 되게 중요하게 의미를 갖잖아요. 이런 의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숫자를 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숫자로 표면 거치기를 주게 되면 약간의 혼동이 생기지 않을까 나중에. 예. 이게 어떤 게 숫자인지 어떤 게 이게 표면 거치기인지 어떤 게 이 치수인지에 대해서 그런 혼동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다 기호로 처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강화하는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기호로 적는 것보다 숫자로 적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표시해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또 예를 들면 여기는 여기 끼워 맞춘 공차 H7이라고 하는 이 값도 실제로 이제 40파에 대해서 H7 IT 등급 7등급 쪽을 찾아가 보면 여기 사실 뒤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윗공차, 아랫공차가 숫자로 나와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은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것보다는 사실 뒤에다가 숫자로 적어주는 게 강화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기가 편합니다.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교육집을 또 안 찾아봐도 되니까. 시험상에서 이제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제 이렇게 따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조금 길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집어넣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바닥은 가공도 해야 아까 기계 가공하는 면이고 다른 면과 서로 접촉하는 면이기 때문에 X급. 자, 요 X급은 뒤집어진 거를 카피하고 어디로 붙일까요? 자, 여기 붙일 수도 있고 여기에 붙일 수도 있고 여기에 붙일 수도 있죠. 맞죠? 이 세 군데를 붙였는데 이 중에 맞는 건 이제 왼쪽 부분을 많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우선은 부득이한 경우는 여기 이 부품의 표면에다가 여기 외형선에다가 붙이는 것도 뭐 이렇게 됩니다만, 이렇게 선이 뽑아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선이 뽑아져 있는 부분에다가 되도록이면 좀 갖다 붙여달라. 뽑아져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건 치수 보조선을 의미해요. 치수 보조선 쪽 아니면 이제 외형선. 외형선보다는 좀 보조선 쪽에 먼저 주고, 여기 위치가 너무 멀거나 구분이 쉽지 않으면 표면에다가 외형선 표면에다가 갖다 붙이는 것도 틀린 건 아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나 지금 여기는 바로 눈앞에 가까이 있으니까 요거보다는 요거를 쓸게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표면 거치기를 붙일 때 한 가지 또 주의사항이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브로 좀 해서 이렇게 화살표 끝에다가 붙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이것도 맞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이제 이렇게 붙이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붙이지는 않습니다. 화살표 쪽은 좀 피하셔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해되셨죠? 예. 자, 밑에 X급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X급. 또 표면, 요 표면은 커버의 저쪽 면이, 요쪽 면이 닿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서로 맞닿는 부분이죠. 맞닿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기계 가공도 해야 되고, 맞닿기 때문에 X급. 이건 요렇게 누운, 요쪽 왼쪽으로 누운 X급을 가지고 어디에 붙일까요? 어, 여기 표면에 붙이는 것보다는 여기에도 예, 치수 보조선 쪽에다가 하나 붙이고, 이 반대쪽도 있습니까? 그 반대쪽은 오른쪽으로 누운 거. 요거 붙이셔야죠. X급. 되셨죠? 네, 이렇게 붙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윗부분도 이게 M5라고 있으니까 닛볼이 붙을지, 볼트가 붙을지, 평화샤가 끼워질지 잘 모르지만, 이쪽도 어쨌든 볼트나 이런 것들이 여기 맞닿는 표면이죠. 그러니까 그 표면, 맞닿는 표면도 X급이니까 복사하셔서, 얘는 왼쪽에 좌측 면도에 보면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이 되셨죠? 그 다음에는 X급은 특별히 안 보이고, 요 구멍은 X급 아닙니다. 여기는 W급으로 넣을 거예요. 서로 맞닿는 부분이 아니고 관통되지만 이렇게 여기 푸시보다는 지름을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 가공만 필요한 부분. 그러나 어디인가에 맞닿거나 서로 붙지 않는 표면은 W급으로 쓸 거예요. 예. 일단은 X급은 요런 정도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W급이라고 이제 요 급이 있는데요. 요 W급은 여기도 이제 기계 가공하는 면이긴 하지만 서로 맞닿지 않는 그냥 평범한 구멍 쪽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도면상에서는 여기가 있고, 그죠? 여기도 맞닿지는 않지만 기계 가공을 해야 되는 면이 원이겠죠? 그 다음에 또 있다면 일단 왼쪽으로 놓은 거 하나 가져갈게요. 좌측 면도에 보면 파이 11이라고 해서 이 구멍 있죠? 우리가 이 구멍을 만들 때 M10의 볼트의 몸통이 여기 관통되는 구멍으로 생각하고 파이 11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볼트가 여기를 지나가죠. 맞닿지는 않지만 볼트가 여기를 지나가는 구멍이죠. 그럼 거기도 가공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X급으로 하나 이렇게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되셨죠? 자, 근데 여기 위치상으로는 보니까 여기 중심선하고 좀 겹친다, 그죠?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띄우겠습니다. 좀 더 띄우고 얘도 조금 더 위로 올려주시면 선이 가로지르지 않겠죠. 그 정도 주고 스트레치 S 엔터 치시고 얘를 좀 더 내려주시면 적당한 위치 찾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요거 W 아니죠? 아니, X 아니죠? W급이었죠. 후문자입니다. 이렇게 좀 바꿔줬습니다. 잘못 데리고 왔네요. 이건 W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볼게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하고 여기, 그 다음에 요렇게. 자, 여기면은 당연히 Y급이죠.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정밀 부품이고 정밀한 부품 쪽의 표면들은 다 Y급으로 써주십시오. Y급으로. 제가 아까 여기 숫자를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 이게 W, X, Y. 근데 이제 여기가 아까 설명적으로 이렇게 드렸죠. W급은 그냥 기계 가공만 하고 맞닿지 않는 부분. X는 기계 가공도 되면서 서로 맞닿는 부분. 그럼 Y급은 순서상으로 보니까, 알파벳 순서상으로는 Y가 제일 밑에고, 저는 이 베어링이 조립되는 부분 Y급 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얘들이 점점 내려갈수록 더 정밀한 쪽에 쓰이는 표면 거치기네요. 그리고 여기 중심선 평균 교체기 값이라는 그 데이터 값도 점점 작아지는 게 보이시나요? 그죠? 그쵸? 그래서 이 숫자가 점점 작아질수록 표면 거치기 값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 면이 좋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조도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도면에 오시면, 이쪽 부분들은 베어링이 닿는 부분이고, 예, 베어링이 조립되는 면들은 무조건 Y급이라고 생각하시고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 Y급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W는 그냥 뚫린 구멍이고 접촉이 없는 부분. 자, X는 기계 가공도 했지만 여기에 이제 서로 맞닿는 부분. 그리고 Y급은 이제 기준 잡자면 베어링이 조립되는 부분 플러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뭔가가 조립이 되고 서로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든 간에 어떤 뭔가가 이 사이에서 뭔가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서로 움직이는 어떤 표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이 일어나는 그 부분 맞죠? 혹은 제가 슬라이딩이 일어난다고 표현하는데 서로 슬라이딩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Y급.
Y급 이상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서로 슬라이딩이 일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베어링 플러스 슬라이딩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예, 둘 다가 공통 분모는 아니고 베어링이 들어가든 슬라이딩이 일어나든 그 부분은 다 Y급으로 쓴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Y급은 이렇게 세워진 거 카피하셔서 데리고 오고요. 자, 그럼 Y급은 여기 안쪽에다가 집어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있다 그죠? 이쪽 공간에다가 하나 넣고 그 반대편에도 있을 거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 넣어주고 됐죠? 요걸 뒤집어서 뒤쪽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동그란 원통이기 때문에 한쪽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누운 거 하나 복사하셔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치수 보조선보다 여기 안쪽에다가 여기 외형선에다가 붙여야 되겠죠. 요 표면에 대해서 지시할 수가 치수가 없으니까요. 이 치수는 여기에만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누운 거 하나 또 복사하셔서 얘는 이쪽으로 갖다 붙이시면 되겠죠. 적당한 위치 찾으셔서 이렇게 표면 거치기에 여기 딱 맞게 붙여 주십시오. 띄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조금 검도를 하면 여기 평면도 쪽은 좀 의미가 없겠고 여기 보면 여기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뭐 볼트나 이런 것들이 여기 닿을 수도 있고 가공 이게 맞닿는 부분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도 X급으로 카피하셔서 얘를 여기다가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콩 찍죠. 저장 한번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면을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표면 거치기를 한번 정리합시다. 바닥 부분 기계 가공면이고 맞닿는 부분이니까 X급. 여기는 볼트머리나 와셔가 붙을 것 같으니까 X급. 자, 그 다음 또 X급은 커버가 왼쪽에서 오른쪽하고 각각 닿을 거니까 X급.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여기 관통된 구멍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이쪽에. 이쪽은 그냥 뚫린 구멍 가공하는 면이기 때문에 W급. 그 다음 베어링이 이렇게 맞닿는 이런 부분들은 다 Y급. Y급. 자, 그럼 상단에 여기 볼트. 이쪽도 볼트나 와셔가 여기 닛불이 여기 닿을 수 있다 그랬죠. 요 표면도. 요 표면도. 그게 왼쪽에 보니까 치수 보조선이 있어서 여기다가 X급. 주시고 나면 되겠네요. 요까지 저장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아공차. 요건 조금 위로 옮겨 놓고요. 기아공차 한번 넣도록 할게요. 자, 기아공차는 일단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기아공차라고 하는 건 형상공차 혹은 자세공차라고 해요. 이게 자세가 바로 잡아 있어야지 서로 끼워지는 어떤 상대방의 부품도 잘 끼워지는 거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닌가요? 즉 자세라는 건 이제 이 도면 봐서는 이 조립 도면을 봐서는 중요한 위치가 아까 여기 그 지지난 시간을 보면 이제 63이라는 숫자를 주면서 이 바닥도 중요할 것 같고 축이 들어가는 이 중심선도 중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바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드렸고 이 바닥 기준에 얘도 되게 중요할 거라 그랬죠. 왜냐하면 동력을 전달하는 이 부품이기 때문에 얘도 기어 박스도 기어가 서로 뭐 맞물려서 바뀔 거잖아요. 어쨌든 동력이 어딘가로 전달되는 형태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도 되게 중요한 위치고 여기도 중요한 위치인데 지금 축이 들어가는 부분은 일단은 축은 아니니까 이쪽은 아니니까 이 본체 기준에서 이 바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가지고 저는 이제 기준을 잡을 거예요. 요거 기준으로 자, 이거 기준으로 커버가 끼워지는 왼쪽 이면 요면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요면들은 이 바닥면 기준에서는 다 직각이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게 형상인 거예요. 그게 자세인 거고 바닥 기준에서는 이게 직각 이 직각인 형상 혹은 직각인 자세가 필요한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기아공차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자세를 잡아주기 위한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세를 잡아주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공차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자세를 한번 잡아보자면 바닥이 제가 여기 이 부분이 뭐라고요? 중요한 기준이라 그랬죠. 그 중요한 기준에다가 이제 데이텀을 꽂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요 10이라는 숫자에다가 데이텀을 꽂아야 되는데 위치가 너무 좁아서 조금만 뒤로 뺄게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 거치기 때문에 잠깐 뽑아내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거 하나 꽂을 거예요. 여기다가 요 위치보다는 오른쪽에 있었네요. 여기다가 꽂으면 되겠다 그죠? 자, 데이터 하나 꽂겠습니다. 기준을 하나 꽂겠습니다. 자, L이 엔터를 먼저 치고요. 치수를 여기 선을 뽑을 때 이렇게 여기서 뽑으면 안 되고 여기서도 뽑으시면 안 됩니다. 기준은 여기만 바닥이 요 바닥만 이 기준 바닥으로 쓸 거기 때문에 L이 엔터를 치고 화살표는 요 중간 여기 언저리에서 뽑아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왜 꽂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냐 하면 이제 데이텀 기준에서는 여기를 꽂으면 이 치수선이 여기 화살표를 건너서 저 위 꼭대기까지 치수선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기준이 돼버리고 여기도 기준이 돼버려요. 지금 우리는 여기 기준을 잡는다는 소리를 안 했잖아요. 여기 바닥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여기만 기준 잡을 거라 그랬으니까 얘는 위치는
요렇게 당겨내야 되고요. 여기 맞닿는 화살표가 없는 부분으로 옮겨주시고 얘를 컨트롤 1번 혹은 단축키 CH 엔터를 쳐주십시오. CH 엔터 치고 특성창 열리죠. 요거 화살표 지시선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살표를 닫고 체험이 아니라 열어서 역삼각형을 열고 스크롤바 제일 밑으로 내리면 여기 채워진 데이텀이 있어요. 채워진 데이텀 요거 클릭해서 넣으시고요. 요게 이제 데이텀의 다리에 해당합니다. 서포터에 해당하고 TOL이라고 명령을 치고요. 이제 데이텀 쓸 때부터는 이제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알파벳. 데이텀 1에다가 여기 대문자 A를 넣어 주십시오. A, B, C, D 이런 순서로 가기 때문에요. 이제 확인 누르고 자, 그다음에 얘를 그냥 여기다가 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꽂지는 않고 이렇게 꽂지는 말고요. A라고 주고 여기다가 일단 하나 클릭해 놓고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 요 위쪽에 중심점을 보스냅 중심점을 여기다가 옮겨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요 바닥면 이것도 포함되죠. 이 바닥면은 기준면. 기준면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게 수평으로 놓여 있으니까 이 수평 이게 이상적인 수평이라는 소리예요. 즉 정확한 수평이라고 하는 표현이 데이텀의 의미예요. 그게 기준이니까요. 그죠? 됐죠? 자, 요거 기준에 이제 요 바닥 기준에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나요? 조립도 보면서 여기는 어떻다고요? 직각입니다라고 했죠. 맞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양쪽의 요면이니까 그러면 직각이라고 표현할 때는 요 화살표 건너 쪽에다가 뭔가 기하공차, 자세공차를 집어넣어야겠네요. 양쪽을 제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다 직각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도 L 엔터로 찍고 화살표 보일 때 클릭해 놓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여기 꼭대기까지죠. 여기까지 요 위에 건너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직각인 거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요 바닥에서부터 여기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직각이니까 자, 일단 치수로 한번 측정해 보고요.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마 96점 얼마 나오고 싶습니다. 예, 96.5라고 나오죠. 96.5. 자, 이 데이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이제 규격집상에서 보면 그 직각공차의 그 공차값을 얼마 줄지 이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보시면 그 규격집 안에 보면 3번에 IT 공차의 단위는 미크론 미터니까 여기 10의 마이너스 3승 즉 여기 1000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 숫자에다가. 그리고 우리는 5등급 쓸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96.5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 80하고 120 사이에 들어가는 범위죠. 이 안의 숫자는 15를 쓴다. 즉 0.015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제 적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0.015. 여기는 뭐 0.004 이런 의미죠. 0.027 이런 의미예요. 여기다가 10분, 이게 1000분의 1을 여기에 곱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0.015라고 하는 숫자를 주면 되겠죠. 요 바닥에서부터 요까지가 직각이니까 직각공차를 주고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범위는 96.5라고 하는 범위를 IT공차 등급에서 범위에서 찾아 넣어서 그 데이터 필요한 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어디에요?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TOL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데이터만 A라고 주고 기호는 직각공차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공차 1에다가 0.015 이렇게 주시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바닥은 그죠? 요 한쪽만 일단 읽어보자면 여기까지 얘가 요게 이렇게 직각이어야 되는데 직각이 아닐 수도 있죠. 가공을 하면 이 면이 이렇게 로테이트로 잠깐 해보면 요 면이 가공이 이렇게 직각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직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일단 C엔터 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C엔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요 면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각공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예요. 요 안쪽에 이제 요 범위가 얼마에 들어오라고 하면 0.015 이내로 이 표면을 요 면을 가공하라는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은 숫자 제가 바꿨어요. 인위적으로. 얘가 요 표면이 이렇게 딱 직각이 딱 0이 딱 되면 되는데 0이 아니고 요게 이렇게 가공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공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범위가 0.015 이내에 들도록 요 직각 표면을 만들라는 소리예요. 맞죠? 1000분의 15니까 숫자는 되게 작은 거죠. 그렇죠? 이건 물론 좀 과하게 제가 표현한 것 뿐이고, 예, 그래서 여기 표면은, 요면은, 예, 0이면 딱 좋고, 그러나 그 범위가 0.015 이내로
들어오는 직각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의 형상공차, 자세공차, 즉 기하공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표면 그 기하공차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이쪽도 마찬가지 의미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주고, 그래서 이제 얘도 이렇게 줘야 되지. 이 밑으로 해서 아까 얘처럼 여기 딱 여기는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렸지만 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면 요 한쪽만 직각에 해당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직각으로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면 안 되고 이렇게 붙여놔야 됩니다. 조금만 뒤로 뺄게요. 모양상으로. 그래서 얘는 이 화살표를 서로 맞닿고 있어야지 여기도 직각, 이 반대편도 직각, 같은 직각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기하공차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조립도를 또 보면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직각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서로 이 바닥하고 이 중심선, 즉 축선의 중심선, 이거는 서로 평행한 거 맞나요? 평행해야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평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심에 들어가는 여기 중심에서 베어링이 끼워지는 여기 40파이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제어가 필요합니다. 요걸 밑에다가 좀 집어넣을게요. 자, 요건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L이 엔터를 치고 40파이에 해당하는 거. 기하공차를 줄 때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기하공차는 이런 그냥 숫자에다가 이런 치수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요. 기하공차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어떤 끼워 맞춤이 있는 그런 부분 아니면 어떤 기준이 서로 맞닿는 어떤 기준 조립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이제 기하공차가 들어가요. 52에다가 기하공차를 주지 않고 67에도 주지 않고 32에도 기하공차를 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 축선은 여기에도 해당하고 같은 중심이고 여기도 중심이고 여기도 중심이고 중심은 다 같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40H7에다가 주는 이유는 여기에 축이 중심 여기에 베어링이 들어가고 베어링 안에 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형상적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하공차는 대체로 조립되는 부분, 끼워 맞춤 공차가 있는 부분에다가 기하공차를 주시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해당 없죠. 얘는 그냥 해당 없죠. 중요한 부분은 여기니까요. 근데 축선은 다 같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다 같잖아요. 자, L 엔터 치시고 40H7 쪽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꺾어서 오른쪽으로 당길게요. 이해되셨죠? 여기다가 주고 우선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 이따가 하고요. 자, 바닥 기준에서 이게 평행한 겁니다. 평행하죠? 얼마부터 얼마까지? 104 부분이 평행한 거죠. 그죠? 자, 그럼 104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아까처럼 또 보자면 104는 아까 똑같네요. 0.015 맞습니까? 이 부분이죠. 맞죠? 1000분의 15 부분이네요. 똑같네요. 아까하고. 일단은 TO이라고 치고 평행이라고 알려주고요. 평행 기호는 이건 직각이었고 이게 평행이고 데이터만 A 기준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일단 1000분의 15라고 주고 자 이건 조금 덜 됐지만 미완성했지만 일단 하고 일단 갖고 와서 설명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해드리려고요. 자 그래서 보면 얘하고 얘하고는 평행하잖아요. 근데 얘는 분명히 축 중심이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방향은 2D니까 그렇겠지만 사실 얘 기준에서는 좌우 위아래거든요. 그러니까 좌우 위아래 쪽도 모두 평행하게 하려면 여기다가 그냥 0.01로 주시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다가 빨대를 하나 꽂으십시오 라고 표현하거든요. 빨대를 여기다가 0.015파이짜리 빨대를 약간 제가 조금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엘리스를 그려야겠지만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한번 빨대를 여기다 한번 꽂아봤습니다. 이거 3차원을 좀 생각해 주세요. 빨대를 이렇게 하나 꽂아서 이게 빨대의 지름이 0.015파이예요. 1000분의 15파이의 빨대를 여기 꽂은 거예요. 이 빨대 안에 이 중심이 이 중심선이 이렇게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 중심이 평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평행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여기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빨대 안에 0.015라고 하는 이 빨대의 지름 안에 이 중심이 오게끔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죠? 물론 되게 숫자는 1000분의 15니까 작은 숫자인데 그 범위에 오도록 이 중심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기하 공차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범위를 0.015로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0.0, 요게 이제 0.015파이의 지름이라면 얘 축선이 이렇게 와도 되고 이렇게 와도 되고 이렇게 와도 된다. 그게 이제 공차니까요. 되셨죠? 물론 이건 좀 과하게 그린 거예요. 그죠? 그건 이해되시죠? 자, 그게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빨대를 꽂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 축중심섬이 상하 좌우로 다 이제 제어할 수 있으니까요. 다 지우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만 마무리 지으면 안 되고 여기다가 공차 앞에 여기 0.01호 앞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파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이 기호를 넣어주시라고 하는 설명을 지금 드린 거예요. 확인 눌러주셔서 이렇게 하셔야지 요거는 완성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바닥선 기준의 축의 중심이니까 얘는 파이 기호를 집어넣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제 요게 끝이 아니고요. 이제 요 중심 기준에, 즉 요 부분, 요 오른쪽에 있는 파이 40의 H7 여기 중심이 왼쪽에 있는 여기 파이 40의 H7 요 중심하고 같은 동심인 거 맞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심으로 또 제어해 주셔야 돼요. 이 바닥하고는 또 관련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만 한 개 더 꽂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요거 하나 복사해 올게요. 요거 일단 다리만 하나 복사해서요. 아까 데이터만 썼던 요 다리 하나 복사하셔서 여기 중간 오스냅잭에다가 클릭을 하고 TOL이라고 치고 A 다음에 B를 쓰시면 돼요. 대문자 B로 주고 클릭을 하고 무브 이용하셔서 얘를 여기다가 올려놓습니다. 이해됐죠? 이해됐고요. 자, 요걸 이제 그러면 얘가 이제 또 정센터가 되는 거예요. 요거 기준에 이쪽이 어떻다고요? 동심이다. 그 동심은 여기 파이 40의 H7이죠. 여기가 동심이다라고 하나 넣어줘야 됩니다. L에 엔터 치시고 얘는 이쪽 끝을 찍어서 위로 조금 쭉 뽑아 올린 다음에 일단 적당히 좀 많이 올린 다음에 일단 왼쪽으로 뽑고 TOL이라고 치고요. 동심이라 그랬죠. 근데 그 동심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아까 평행하고 똑같습니다. 104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심이니까 0.015를 일단은 적어줄게요. TOL이라고 치고 기호는 동심이라고 알려주고 데이터는 A가 아니라 B 기준이고 값은 0.015라고 주고 우선 또 파이까지 넣고 일단은 빠져나오고 클릭하고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 오른쪽을 여기다가 딱 콩 박아 놓겠습니다. 됐죠? 파일을 적어준 이유는 얘도 여기 원형의 여기 중심이 왼쪽에도 원형의 중심이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면 얘도 빨대가 필요하죠. 빨대 0.015, 0.015파이의 빨대 안에 이 중심이 같은 동심이 오게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빨대를 꽂아야 되겠죠. 빨대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파이로 이렇게 감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파이 기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위치상으로는 이제 스트레치 조금 이용하셔서 안쪽으로 살짝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되셨죠? 스트레치 기능 이용하시면 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면은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나중에 또 쓸 거니까 이렇게 두고요. 자, 그래서 도면은 이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저장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특이한 건 없는데 일단 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도를 하고 마칠게요. 표면 거치기 넣고 부품 번호 넣고 그 다음에 데이텀 A, B 그 다음에 직각, 평행, 동심까지 제 기준에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넣는 걸로 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하우징 부품에 대해서 부품 번호, 표면 거치기, 기하 공차 그 다음에 설정하고 작성하는 방법 등 그 다음에 캐드 명령어 단축키 좀 활용하는 거 썼고요. 특히나 이제 기하 공차도 좀 설명드렸고 표면 거치기에 대한 설명도 조금 드렸죠. 그거 확인하시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